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혜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테러 방지법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혜진 씨, 네. 좀 소개를 해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테러 방지법이 뭐길래 이렇게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법안을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테러 방지법, 즉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입니다. 기존의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 업무를 이제는 대테러 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보자 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은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 그동안 대테러 센터를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이견을 보였는데 네. 결국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그 산하에 두자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당과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정보 수집 권한입니다. 네. 테러 방지에 필요한 감청 및 금융 정보 등에 대한 조사, 추적 권한을 누가 갖느냐는 건데, 먼저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이 그 수집 권한을 갖고 대신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둬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자는 것이고, 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안전처가 정보 수집 권한을 갖고 최근에는 국회의장 중재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야당이 말하는 중재안이란 바로 국가정보원 감청 사유로 테러 방지를 위해라고 되어 있던 새누리당의 법안을 국가 안전 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 방지를 위해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 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두 분의 얼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예. 테러 방지법 때문에 예. 더민주당의 의원님들 예. 또 정의당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국회가 아주 입법 비상 상태입니다. 네. 국회가 지금 마비되어 있고 참 걱정입니다. 이 국민들의 안전과 또 국가의 안위를 지키자는 우리 테러 방지법을 하루빨리 처리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의원님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고 이 법안 저질로 해서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로 인해서 민생 법안도 지금 통과를 시키지 네. 못하고 있고요. 또 선거도 다가오는데 선거법도 처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네.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빨리 필리버스터를 네. 중단하고 예. 민생 법안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 논의해서 네.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 19대 국회 의원들의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민생 법안은 상임위도 아직 안 왔기 때문에요. 이 본회의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저지된다는 것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선거법은 새누리당이 지연시켜서 이제야 획정위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획정위에서 국회로 넘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이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지연된다는 것도 또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국회가 지금 모처럼 열렸습니다. 계속 국회는 일 안 한다, 또 의원들이 무슨 PC 잘못 검색해가지고 잡힌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만 지금 너무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 네. 하루 종일 24시간 토론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방청권을 얻으려고요. 네. 지금 우리한테 100대 1입니다. 네. 방청권 한 장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는요.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해 주신 테러 방지법은
대테러 센터의 민군관 그 테러의 기능을 두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국정원에다가 무제한 감청, 무제한 거래 경제 거래 접근권을 주는 저는 이 테러 방지법은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원에 의한 국민감시법이라고 저희는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국회의장이 불법적으로 직권상정한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이거는 요건이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불법적인 직권상정에 대해서 저희는 합법적인 국회법에 있는 필리버스터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 대표님 어저께 몇 시간 주무셨어요? 뭐 요즘에 잠 자는 게 몇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어떨 땐 1박 2일 넘어가서 회동하는 경우도 있죠. 또 국회가 요즘에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근데 이 대표님 말씀 중에 이제 그 필리버스터에 관련돼서 저희는 이 필리버스터가 합법을 가장한 그 우리 야당 의원들의 그 선거 버스터, 총선 버스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가 입법이 사실은 마비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민생 현안이 시급합니까? 연초부터 다가오는 그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북한의 핵실험하죠, 미사일 발사하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죠. 이런 안보 위기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중국이 뭐 굉장히 침체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어렵고 정말 경제 법안, 안보 법안 이런 것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서 국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민의 정당인 국회 본회의장을 선거 유세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아주 뭐 신이 나셨어요. 도대체 이 민생과 관련돼서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저희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이 테러 방지법을 가지고 그냥 뭐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는 입법 저지 방해를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악용해서 완전히 그 총선에 이용해서요. 심지어는 어떤 저기 의원님들은 자기가 예비 후보 어디 지역의 예비 후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시간에 문자를 돌려서 지금 방송했던 거 보시라고 하고 도대체가 말입니다. 상식 있는 의원님이면 이 필리버스터를 저렇게 선거에 악용할 수 있느냐. 이게 총선 버스터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좀 여기서 하고 있지만요. 국회 방송이 국민들한테 전체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마국텔, 마리텔이라고 하는 뭐 TV 방송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국텔, 마이 국회 방송 텔레비전. 그래가지고 그 말까지 막 퍼나르는 정도로 지금 국회 방송이 시청률이 몇 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재밌어가지고 보시는 거죠.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이 24시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정의당 의원들 또 국민의당 의원들이 좀 나오십니다. 처음에 우리 이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의총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조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잘못 말했다가는 실수했다가는 종편에서 또 먹이 사냥이 된다라고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게 필리버스터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력하게 우리 의원들을 호소했는데 그때 가장 강력하게 저를 지원했던 우리 은수미 의원님이 10시간 30분에 토론하면서 이정걸 대표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우리 동료 의원이 목숨을 건 토론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토론하는데 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그래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 본론으로 그런 바로 생각이 없었을까. 이정걸 대표님 그런 정도의 이정걸 대표님의 그런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게 다수파의 의회에서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향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야당이 벌이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그 합법을 가장한 정말 그 민생 어떻게 보면 파탄을 유도하고 안보 파탄을 유도하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그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저렇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각 그 시간에 우리 민생 현장에 고단한 있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그로 인해서 통과 못하는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법안, 일자리 창출 법안 이런 것들이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핵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결국 감청권에 관한 문제죠. 감청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지금 쟁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테러 방지법에 대해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테러 방지법의 통과가 시급한 것이요. 국내외적으로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테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IS에서 대한민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정해서 전 세계에 아예 공포를 해버렸어요. 십자군 동맹국이라고 해갖고 선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알카에다
길을 들고 이 북한산, 그 인왕산에서 깃발 들고 그 압둘라라는 인도네시아인이 그 해다가 적발돼서 그 퇴고 조치당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그렇게 테러에 찬동하고 또 찬양하는 하는 사람이 52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또 ISIL에 가입된 그 국내 외국인들이 7명이나 돼서 적발돼서 다 강제 출국 조치 당했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아예 IS 가서 전체 다 사망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하게 테러의 위험이 높아지고 더군다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이 청와대를 뭐 타격하겠다. 예. 북한의 정찰 총국이 후방 테러를 모의하고 있는데 이 테러가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난 거 보세요. 예.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국가적으로 자. 위기를 가져오는지를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예. 이게 누가 테러를 일어나는데 그걸 막지 말자라고 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저희도 테러 방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우리 방식대로 테러를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네. 문제는 국정원이 감청을 하면 문제가 국정원이 생긴다는 테러 거죠. 방지를 위하여라는 아주 불명확한 테러 방지를 위하여입니다. 그냥 테러 방지를 위하여는 그런 아주 애매하고 불명확한 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장 없이. 이 2+2 회담할 때 우리 원철 대표께 그랬더니 원철 대표는 그 법이 영장이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영장을 발부받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영장이 예외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고 계셔요. 이 법에 대해서요. 원 대표님께서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영장이 필요한 걸로 알고 계셔요. 근데 이거는 영장주의 예외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통신비밀보호법의 7조 1항에 그것을 예외를 하는 건데 거기에는 그 영장주의 예외인데 뭐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적인 수사기관들이 네. 감청을 필요로 할 때 뭐 마약이라든지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아주 긴급한 상황에 감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의 요건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이. 근데 그 요건을 예. 이 국정원의 감청의 경우는 그냥 테러를 테러 방지하기 방지를 위해서. 위하여 예. 이럴 때는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무제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 대표님. 테러 방지를 위한 제가 요건이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마저 했으니까. 아니 좀 맞아 하세요. 하세요. 맞아 또 이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예. 31개 유엔에 지정한 뭐 IS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물론 막아야죠. 그런데 그것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북한 테러 위험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 법에 31개 유엔 단체가 아닌 북한은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북한의 긴급 테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법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원시호 예. 대표님은 벌써 적용 범위에 대해서 헷갈리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 보니까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북한이 안 켜주셨어요. 두 번 안 켜주셨어요. 예, 제가.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테러 단체, 대테러 방지기구, 예. 방지기구에다가 어떤 일반적인 감청권, 의견 접근권, 그다음 추적권, 조사권까지 준다는 것에 대해서 예. 저는 일반적으로 하는데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는 찬성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원철 대표님의 이 법에는 이게 전혀 대테러와 관계에 무슨 관계로 이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국정원에게 그런 모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자, 그래서 저는 그걸 충분히 그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법을 예, 국정원에 제가- 의한 국민감시법이라고 예.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제가 문제를 충분히 삼고 있는 말씀드리니까. 거죠. 근데 테러를 방지하려면요. 예. 테러리스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또 누구를 만나서 어디서 테러를 할 건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지만 네. 테러를 예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가 무슨 돈으로 쓰는지, 누구에게 돈을 보내서 뭐 폭탄을 사게 하는지 그건 계좌 추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누구랑 만나서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또 IS 테러는 뭐 같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 누구랑 통화를 해서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질렀지 그걸 다 정보가 있어야지 예. 테러를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테러 방지법을 만드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런 누구를 만나서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금 계좌 추적도 해야 되고 네. 또 통신 감청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은 이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 추적할 경우에는 금융정보국 FIU에 국정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서면으로 신청해요.
서면으로 받습니다. 또 기록도 써요. 예. 다 기록 써서 서면으로 다 받아요. 예. 심지어는 미국 CIA는 우리나라 FIU에 그 자금 계좌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해요. 우리나라 그 국정원은 못해요. 법이 안 돼 있어서. 두 번째, 지금 통신감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네. 통신감청도 사실 서면으로 통신회사에 다 하는 겁니다. 국정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감청이 아니다. 아니죠. 통신회사에서 다 받는 거고 그 통신회사도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허가서를 내줘야 하는 겁니다. 네. 그걸 허가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감청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무제한이 아니라는 아닙니다. 다만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테러 단체와 테러 위험 인물입니다. 예. 테러 단체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감청을 하는데 예. 그 테러 단체라는 것은 유엔이 지정한 31개, 알겠습니다. 30여 개 단체와 예. 또 테러 위험 인물은 우리나라에 한 50명 정도 있어요. 북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50. 거기는 안 들어가죠. 거기 그러니까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테러 위험 인물은 네. 그거는 유엔이 지정한 30여 개의 단체. 네. 그리고 테러 위험 인물은 5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지. 전 국민을 하는 게 예.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제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북한 테러에 대해서는 또 어떤 법에 의해서 그걸 적용하는지를 또 본인이 굉장히 걱정하실 텐데. 일단 하나하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먼저 그리고 그 금융추적권에 관하여서는 FIU의 그렇습니다. 서면이라는 말씀하셨었고 네, 네. 그다음에 감청에 관해서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통신회사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것이 제한입니까? 아니면 제한으로서 역할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이것을 예. 이제 이미 해외의 IS가 그 국제 정보망에 의해서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내에 잠입하는 순간 네. 그건 벌써 이미 범죄 예비 음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건 국정원이든 또는 이 정보 수집을 넘어서 네.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이미 그 추적된 것을 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감청하고 또 금융정보 분석을 위한 그 검찰에 파견돼 있는 검찰에서 그것을 청구하고 받는 것은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것과 별도의 예. 정보 수집 과정에서 아무도 모르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인권의 침해를 이룰 수 있는 절차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고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통신회사를 통해서 감청을 신청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통신 감청 방식입니다. 그게 예. 무슨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럼 감청을 뭐 직접 합니까? 통신업자, 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가지고 거기에 감청 설비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접근하는 것이 감청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감청 또 금융거래 접근이라든지 FIU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정원이 단순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이 네. 예전에 지금 국정원법에 의하면 업무상 국내 보안 정보 수집 활동 이것들이 국정원법이 있습니다. 네. 그 국정원법이 일반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되 네. 다만 예. FIU의 접근권이라든지 이런 무제한 영장 없는 감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네.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슬쩍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 말씀드리면요. 저는 천천히. 예, 하나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 권한 남용에 대한 그렇습니다. 우려죠. 예. 그죠? 예. 권한이 남용되면 안 되는 것이기 제가 때문에. 그걸 말씀드릴게요. 예. 권한이 남용이 안 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 테러 방지법 자체가 2001년도에 네. 처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법안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도 되고 이제 완전히 뭐 끝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과거 정부에서도 이 대테러센터를 네. 아예 지금은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국정원에 두자고 했습니다. 대테러센터를. 그다음에 네. 그때는 아예 지금 저희는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위해서 정보 수집권만 주자고 하는데 그 당시 법은 아예 수사권까지였습니다. 굉장히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아예 테러센터도 국정원에 두고 수사권도 국정원에 뒀던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테러 방지법이 사실은 그렇게 가야 그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정걸 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너무 그런 국정원이 권한 비대하는 거니까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서 예. 우리가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뒀고 예. 수용해서 예. 그다음에 이 권한 남용 예. 또 인권 유린 요소가 있다해서 인권 보호관까지 두어서 인권에 대한 유린과 또 권한 남용이 없도록 설치했어요. 거기에다가 국정원 직원들의 또 그 여러 가지
그 권한 남용과 관련돼서 처벌 조항, 예. 무고와 날제죄를 두어서 최소한 2년 이상 실형을 살 수 있도록 그 보완 조치했습니다. 잠금 장치를 보통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요.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정보는 국정원에서 사실 주업무를 하잖아요. 마치 군인 보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을 줄 수 없다. 또는 낚시꾼한테 낚싯대를 주지 않으면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런 거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 정보 수집을 줘야지 그 정보 수집을 가지고 테러를 예방하고 방지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국정원에 권한을 줄 수 없다면 테러 방지법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테러 방지를 위한 수사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 행위로 이루어졌을 때는 예비 음모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 영장을 통해서 감청하고 또 FIU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를 포함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은밀하게 아직 정보 수집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그 남용 가능성. 지금 국정원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처벌합니까? 수사 안 하잖아요. 수사했다가 결국 수사했던 검찰청이 검찰총장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무슨 무고 날조를 했다는데 무고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겠고 날조가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국정원이 이런 남용을 했을 때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누가 국정원을 수사합니까? 어떻게 국정원을 그 사실을 밝혀냅니까?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결단했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많은 검찰들이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테러센터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파견 나가서 대테러센터라고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식적인 기구가 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런 FIU라든지 감청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는 대테러법에서도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기했는데요. 거기에 국정원의 무제한 통신 감청을 저희는 그냥 테러 방지를 위하여에다가 7조 1항에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그 경우 하나만을 추가해서 넣었을 때 저는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 이력도 없다고 일자 이력이 변화도 없다고 한 이제 새누리당에 저희는 참 모멸감을 느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인권감독관이라는데 인권감독관이 대테러센터의 다음에 또 하시면 되니까 인권감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국회 내에 있는 정보감독관이라는 분을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으나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니 주중에 중재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중재안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뭘 착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냈다고 하시는데 중재안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중재안은 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리 국회의장께서 직권 상정하실 때 바로 직전까지 저희가 사실 저희 당초 원안에 테러 방지법 원안에 민주당 또 이종걸 대표께서 원하시는 많은 내용과 또 주장과 요구를 수용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직권상정 전까지 우리 의장님께서 정보위원회 주호영 위원장, 이철우 간사를 불러서 더 보완 좀 해자. 그래서 또 보완까지 해서 직권상정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의장 중재안이 없어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아니 그럼 중재안이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그러니까 말입니까? 제가 그거는 법제시에다 했던 거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민들께서 이종걸 그 더민주당의 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새누리당은 안 받을까? 오해하실까 봐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오해입니까? 오해죠. 없어요. 중재안이라는 게. 제가 그래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의장님께서 그런 중재안을 냈다고 하셔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마치 더민주당은 중재안을 받는데 새누리당은 안 받는다는데 제가 저한테 확인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나는 중재안 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확인해 주셨다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또 한 가지는 이 대테러센터 관련돼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9.11 테러 이후에 또 8.2 테러 이후에 모든 외국의 정보기관들, 대테러센터들이 굉장히 권한을 일단 그거는 잠깐 나고 일단 국회의장님 중재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국회의장 것은 중재안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 의사국장을 통해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는 내용이 7조 부칙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 방지를 위하여 요건 외에 그게 공식적인 문서로 예, 왔습니까? 테러 6조 예, 맞습니다. 문서로 8조를 6조로 고치고 6조의 테러 행위에 국가안보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를 추가적인 요건으로 넣었던 것을 저는 받아서 그것을 수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국회의장은 야당한테만 보내고 여당한테 안 보내고 아니 그거를 저는 그거를 우리 저 원유철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이거를 아니, 가지고 국정원에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그리고 국회의장께 또 무슨 얘기를 해서 수정안이 됐다는데 그건 저희들이 요청한 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정보 수집 기능 외에 조사권, 추적권까지 있습니다. 그 추적권은 사항에 의하면 통신 사업자에게 위치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무시무시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저는 이걸 빼주십시오. 뺄 수 없다면 대테러 센터에 이것을 권한을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얘기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중요한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우리가 요청한 것은 그 내용이었고 의장의 중재안이 없다 있다는 거고 예. 중재안에서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라는 게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는 말씀인 이건 건데 추가된 저는 그게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고 제가 그래서 누구 말이 제가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셔서 확실히 아니, 혼란스러워요. 제가 예. 내가 사실 이런 상황을 안 오길 바랬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뭔데요? 이거 보세요. 이 의장님이 저하고 지금 한 내용입니다. 아니 저한테 보여주지 마시고요. 이거 보세요. 카메라.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계속 더민주당에서 의장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의장님입니다. 하신 겁니까? 정의 그리고 내가 정의당이- 예. 중재안이 낸 적이 없으니 회견 시에 유념하시길 법제실의 의견을 양당 협상 때 참고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게 그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재안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이종걸 대표가 자꾸 언론에 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장님께서 말씀해 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꾸만 이 중재안이 없는 거 있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중재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의당 의장님 국회의장의 직속 법제실입니다. 법제실에 그 중재안이 문구를 없다니까요. 만들어가지고 중재안이 국회의장의 아니. 저희 비서실장이 한 번과 같은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국회의장님의 의견입니다라고 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중재안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뭐 사실은 제가 거짓말합니까? 저는 이종걸 대표님께 이게 따지러 나온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오해지 말라. 의장님께서 우리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중재안이 낸 적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이렇게 카톡하실 때는 이렇게 하트 표시도 하시고 사이가 좋으신데. 뭐 기억하죠. 우리도 뭐. 어떻게 저는 두 분 말씀도 또 이거는 그렇게, 국민들께서 예. 마치 이 필리버스터 전국을 새누리당이 왜 의장께서 중재안을 냈는데 그것도 안 받으러 오래 끄냐라는 오해가 있을까 봐 네. 제가 분명하게 국민들께 해명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자, 우리는 아무튼 중재안이 뭐- 없습니다. 다만 네. 저희가 정말 그리고 저도 우리 야당의 그때 주장을 보니까 충분히 받아서 보니까 의장께서 했다는 낸 건데. 중재안을 마지막이 그게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저희가 직권 상대한 거죠. 줄을 후문은 저는 지금 그 말하시면 의사국장한테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이 정도면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법제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아니, 여기는 국회의장이 법제실의 보내시는 참고. 거죠. 그럼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안에 있어서 수정에 대한 부분은 뭐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입니까? 저희가 예. 그동안 당초 원안에서 예. 뭐 많이 우리 이종걸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대표님하고 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많이 수용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에 대테러 센터를 우린 국정원에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거기 두었고요. 이것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다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종걸 대표님이 국정원에 둘 수 없다 해서 총리실 산에 뒀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또 권한 남용에 또 우려가 있으니 예. 인권 정보원을 저희가 둔 겁니다. 예. 그 보호관이라는 보호관, 사람도 없다. 인권 예. 보호관을 둬서 그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남용을 막았고. 막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했고. 무고 날조에 대한 예. 죄를 추가해서 어쨌든 그 그렇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뭐 전혀 지금 수정할 의사가 없으신 더 이상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알겠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할 게 없어요. 우리의 테러 방지법은- 여기서 더 나가면 시효성이 법을 없다. 안 맞는 게 예. 낫습니다. 우리의 네. 테러 방지법은 그냥 죽여버리고 제쳐놓고 국회의장은 오로지 새누리당의 테러 방지법만 직권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무총리사나 테러방지위원회 그리고 테러방지센터가 이 민군관의
국정원 민군 간의 테러 정보 수집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을 뭐 수용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사실 증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두 분은 아시겠죠? 네. 누구 말이 물론 증거인지. 어떤 내용, 그러나 그러나 저는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잡고 있는 거는 예. 그거와 별도로 그거와 관계없이 돼 있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 기능 중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예. FIU 접근권과 통신 감청, 특히 통신 무제한 감청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표님, 예. 그것을 수정해주면 가지만 더- 저희는 이 필리버스터도 지금 그러니까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한 가지만 표현한 바 확인해 있습니다. 볼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조항의 내용이 두 분 간에 한 번이라도 타협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타협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없었다. 타협된 게 없는 게 왜냐하면 끝까지. 예. 왜냐하면 이제 감청이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테러를 만약에 인천공항에 IS 테러리스트가 잠입해 들어왔어요. 예. 그럼 이 테러리스트가 서울에서 테러를 할지 또 광주에서 할지 부산에서 할지 대전에서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테러 혐의자를 끊임없이 그러면 대표님. 추적하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능을 그러면 줘야지만 예컨대 테러가 방지되지 아니, 않습니까? 그 국정원에서- 그걸 못하게 아니, 만드는 근데 그걸 국정원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대테러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대테러센터에서 예, 하고 예, 그리고 아니, 이미 범죄 행위에 가까운 근데 경우는 대표님. 영장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기서 거예요. 궁금한 게, 그거 이름일 것 같은데. 단순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그런 아니, 감청이나 그러니까요. FIU 접근을 하지 말라는 제가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게 국민 안전, 제가 국민의 이제 기본권을 국민 침해할 가능성이 사람으로 없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 침해. 만약에 국정원이 예. 저를 테러리스트로 의심을 해서 네네. 제 전화를 감청하고자 할 때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약에 우리 왕 교수님을 예. 테러 혐의자를 보고 예. 감청을 할 경우에는 예. 그거는 이제 그 통신 회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신청이 돼 있어요. 예. 요청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 허가서를 누가 주느냐? 고등법원의 수석 부장판사가 허가서를 줘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통신회사로부터? 그럼요. 잠깐만, 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내국인의 경우에는 영장주의 예외. 영장은 판사가 이제 그러니까요. 영장을 심사해야 됩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그 예. 통신감청이라는 이제 그 영장 사유가 들어있고 영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건 말이 맞냐고요. 그런데 네, 대표님을 거기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의 허가? 인감대 인감. 그러니까 승인. 허가서입니다, 허가서. 승인인데 그거는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가 이 승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경우는 대통령의 승인인데 그거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유사한 그러니까 정도의 여기서 절차가 궁금한 거는 잠깐 궁금한 거는 그러면 만약에요. 지금 말씀하신 절차가 맞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죠? 통신비밀법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담당 판사가 수석 판사라고 말씀하셨죠. 네, 수석 부장판사 법원장급입니다. 예. 거기서 이거는 감청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허가서 안 주는 승인을 안 할 수는 수 있죠. 예. 그런데 뭡니까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단 한 분 계십니다. 예. 그분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감청 영장이 아니라 감청에 대한 그냥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그러면 왔는데 말씀드린데 그걸 가지고 허가 대상이 승인, 그 대상이 불승이라는 우리 것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혐의가 기대하기 있는 어려운 그렇죠. 것이죠. 국민 전체가 아니라 예. 테러 단체를 하면 우리 그 법에 보면 테러 단체를 하면 그 테러 단체는 유엔이 정한 30여 개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혐의가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대상 인물이 한 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거는 그 대상이 그리고요. 이거 무슨 마치 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뭐 전 국민을 감청하듯이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절차도 서면으로 국정원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감청을 통신회사에서 전 국민. 근데 외국인 경우도요.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9.11 테러 이후에 8.2 테러 이후에 굉장히 권한을 강화해서 아예 판사 영장 없이 이 감청 어쨌든 허가하는 다시 나라가 돌아와서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미국 한번 경우는요. 보십시오. 예. 이 프랑스 같은데 그 진짜 판사 이번에 영장 없이 합니다. FBI가 판사의 허가서까지 받아서 그 법원의 허가서 이건 영장입니다 거의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애플에게 6개 비밀번호의 계함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거부하잖아요. 애플이 거부했죠. 거부하지 예. 않습니까? 그 요의가 그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거죠. 위한 예. 겁니다. 이거는 우리 조항에 보면요. 이거 전부를 다 열 수 있는
그 권한을 그냥 국정원에서 요청만 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영장 없이. 그 판사의 승인 없이요? 그건 추적권, 조사권 안에 개인정보, 그 다음에 위치 정보까지 다 들어있는 그 내용을 보면 그거는 그 이상을 다 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FBI의 남용 가능성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미국에도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뭐, 예. 그 FBI가 원하는 그 테러 용의자이지만 네. 테러 용의자를 통해서 테러 용의자가 쓰는 핸드폰의 그 비밀번호 개함 이것은 감청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일단, 정도이지만 예. 그렇지만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뭐 두 분의 우려는 뭐 충분히 이제 전달된 것 같은데 최혜진 씨, 네. 사실 우리 가게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야의 이와 같은 그 대립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그 우리 가게 오신 분들의 의견은 어떻든가요? 네, 저는 우선 태어나서 필리버스터를 처음 봐서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예. 해장국집 오시는 분들도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고요. 일단 신기하다. 네, 그리고 8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죽하면 그렇게 릴레이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겠냐 예.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또 반면에 그래도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쟁점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사실 또 하나의 그 걱정은 이게 언제까지 이러실까? 이게 참 정말 말 그대로 그 치킨 게임처럼 어느 쪽 한쪽이 100개를 들어야만 끝나는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이제 예, 선거법이 참 큰 문제입니다. 다른 법은 제가 북한인권법도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통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본회의만 열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 이제 비쟁점 법률이라는 거, 쟁점 법률은 없습니다만 무슨 서비스 발전부 근로기준 노동법? 파견법 이런 것들은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안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법사위 내용 37개 법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예. 그래서 본회의만 열면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시 그런데 출구가 이제 안 보인다는 문제는 거죠. 선거법의 경우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아직 논의가 끝나질 않았어요.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제 다 2시요? 돼서 국회에 왔을 때, 국회에 왔을 때 이제 행안위에서 법안으로 성안됐을 때, 본회의에 왔을 때 이제 하루 이틀 사흘이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에서 한 달 반을 그걸 붙잡았어요. 발목을 잡았어요. 그 선거법을.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제 한 달 반을 이제 경과한 시점에 이제 이렇게 왔는데. 보통 근데 아무튼 이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필리버스터가 물론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 선거법을 어렵잖아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 좀 그러니까 드릴게요. 저희는 이 필리버스터를 우리 여당에게 지금 제가 안 국회의장에 중재한 정도의 그런 정도 하나, 그 다음에 추적권, 조사권을 대테러 센터로 넘기는 정도 하나, 그리고 또 이왕에 지난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그 정보위가 이제 국정원을 이렇게 통제하는 우리 국의회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거를 해주면 그거를 한다면 저는 그것만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그냥 풀겠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국회가 마비 상태되고 또 이 민생 법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유감이고요. 또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뭐 우리 더민주당에서 선거법 빨리 하자고 하시더니 필리버스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요. 3월 10일까지 가야 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이제 끝을 내려면 임시국회 끝나는 3월 10일까지 가든지 아니면 더민주당에서 스스로 포기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하시면 그냥 3월 10일까지 갑니다. 그럴 경우에 잠깐만요. 저는 그럴 경우에는 선거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법안도 못 처리하고 선거법도 못 처리하고 저는 도대체 이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똑같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생법 선거를 다 포기하려고 하는 건지 필리버스터만 계속 하시려는 건지 묻지 않았었고요. 또 이종걸 대표님이나 또 민주당에서 그래요. 이제 의장님 중재안을 받으면 그만두겠다. 중재안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의 중재안이 있는데 없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의장 중재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낸 테러 방지법 마지막 의장께서
직권상정안 안은 그동안 3개월 동안 우리가 야당과 협상하면서 충분히 받았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양보한다는 것은 차라리 테러방지법을 우선- 만들지 말자. 우선 그러니까 더 이상 보시죠. 없다. 우선 저희는 보시죠. 양보할 거 없고요. 지금 이거는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일단- 테러방지법. 아니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만약에 더 양보하면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이 된다. 두 그러니 개를 차라리 하니까 두 개를 입법 주십시오. 안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그래,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더민주당이 결자 해지, 필자 해지입니다. 필자 해지, 결자 해지라. 필리버스터 일단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한번 저도 한번 얘기를 할 때. 협동 이쪽으로 갈 텐데요. 지금 저 직권상정을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장께서 왜 이렇게 그래도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내실 수밖에 없느냐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이 직권상정은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정말 죄송한데 예. 이게 지금 시간상 네. 그 문제는 다음번에 두 번 또 모실 때 가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너무 불공평해요. 저는 보면 모래시계 갖다가 3번씩 주는 저는 한 번만 주시고 그러면 됩니까? 직권상- 아무리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진짜 이 불공평해. 직권상정은요. 이게 너무 편파적이야. 야당이 너무 편파적이 아닌가요?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알겠습니다. 국변을 아직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해상국제만으로 필리버스터 하고 계시네요. 우리 대표님 진짜.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그만하시는데. 테러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그 대립은 출구가 안 보이는 거네요. 그죠? 안 보이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 또는 야 중에 한쪽은 백기를 들어야만 끝낸 싸움인 것 같은데, 어쨌든 타협은 필요로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막힌 정국 어떻게 뚫을 수가 있을지 두 분께 좀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이 대표님. 예. 저는 이번 테러방지법, 여당이 낸 테러방지법은 상당 부분 중요한 일부분이 국정원법 또는 국가정보원법 또는 중앙정보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직권상정돼 버렸습니다. 우리 법은 완전히 무시된 채 직권상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방식의 테러 방지 그리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정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저희 방식의 그러니까 국정원이 남용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무제한 감청과 무제한 FIU 접근권을 그것을 제한하고 또 추적권과 조사권을 대테러 기구에 넘기는 그런 정도의 수정안 아주 간단한 수정안을 요구하는데 네. 그 수정안만 받아들여지면 저희는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네. 또 선거법도 하고 밀린 많은 일들을 같이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최소한의 요구, 예. 이 요구를 받아야만 맞다. 예. 여야가 같이 공존하고 상호 협조하는 국회가 될 수 자. 있다. 국회 의회주의가 쓸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저희가 테러방지법 최종안이 3개월에 걸친 여야 협상 과정 속에서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습니다. 네. 국정원의 인권 유린 걱정하셔서 충분히 막았고요. 권한남용 충분히 막았습니다. 더 이상 이 법안을 손대면 입법을 위한 입법이 되고요.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테러 방지법이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네. 저희가 그런 분명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법을 만들지 이 국가와 국민이 잘못된 법을 만들겠습니까? 정말 이 테러의 위험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내외적으로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서 국가의 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빨리 필리버스터 이제 그만두시고 네. 민생법안 처리하고 선거법 처리해서 예.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하면서 아주 짧은 소개가 되는 것은 야, 국회의장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어쨌든 두 분 대표님 열띠게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연장선 위에서 어렵지만 그 출구를 잘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어떻게 그래도 좀 마무리 건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좀 잘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